잠시 시간을 보내려고 들어간 책방에서 이 책을 읽느라고 할 일 잊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책을 잔뜩 사가지고 나온 적은 있으신가요? 자, 이렇다면 여러분은 책 없이는 못 사는 책 중독자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내 손 안의 책에서는 책에 푹 빠진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응암동에 가면 주인이 읽은 책만 파는 이상한 헌책방이 있습니다. 책먼지가 날리는 쾌쾌한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과 아이들의 쉼터이자 홍대 앞 카페처럼 아늑한 곳인데요. 이상한 헌책방으로 가봅니다. 어느 지하생활자의 행복한 책 읽기,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헌책방을 차려서 꾸려가는 독서광 헌책방지기 윤성근이 헌책방을 꾸리게 된 과정에서 만난 책과의 소중한 인연들을 소개합니다. 누군가의 외부적인 간섭 없이 책을 다룰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헌책방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이 자기 책 좀 많이 팔아달라고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사람들만 가지고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게 오래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안정적이고 돈 많이 받는 회사에서 오랜 직장 생활을 했던 지은이는 어느 날 자신의 삶에 혁명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곤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이 좋아했던 책 읽기를 하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출판사와 헌책방을 전전하다 결국 직접 헌책방을 차리게 됩니다. 바로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입니다. 자신의 책들로 책장을 가득 채우고 책꽂이와 책상을 직접 만들며 책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숨쉬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헌책방을 만듭니다.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에는 오직 지은이가 읽은 책들만 판매하는데요. 과일가게 주인이 과일에 책임을 지듯 지은이는 자신이 읽은 책 중에서 남들에게 권할 만한 책을 파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감 있는 주인이 있어서인지 헌책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늘 공부에 시달리는 동네 아이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를 핑계로 헌책방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책을 보고 소파에 쓰러져 잠을 잡니다. 다른 때는 학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시험 기간에 모이는 것인데요. 파김치가 된 아이들을 보며 지은이는 바보 어른들이 바보 아이들을 만든다는 생각에 착잡할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은평 시민신문에서 여는 시민기자 학교 사람들도 자주 찾아옵니다. 헌책방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강좌를 열기 때문인데요. 버스기사를 20년이나 하다 보통 사람들이 쓴 글을 엮어서 내는 작은 책의 발행인이 된 안건모 씨도 시민 토론회를 열고 노조 천막농성장에서 노래패를 만들어 열심히 활동하는 현장체질 조혜원 씨도 헌책방을 활기차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사람과 책이 만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책하고 사람이 인격체 같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진심을 통해서. 그냥 물건처럼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처럼 아니면 오래 헤어졌던 친구를 반갑게 만나는 곳인 것처럼 그렇게 책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인 거고요. 헌책방 주인인 지은이의 독서 목록은 그야말로 종횡무진입니다. 그중에서도 지은이가 좋아하는 책은 내용이 좋고 표지가 좋고 장정 상태가 좋으며 크기가 적당하고 희소성이 있는 책인데요. 이언 뱅크스 말벌 공장은 지은이가 선정한 좋은 책 기준에 딱 맞는 책입니다. 독특한 문체와 그로테스크한 내용, 그리고 딱딱하고 건조한 느낌의 표지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20번을 읽어도 다시 읽고 싶은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 시절 동네 서점에서 산 김현의 행복한 책 읽기는 서점 아저씨를 추억하게 만드는 책인데요. 자본주의에 밀려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 동네 서점 아저씨는 반쯤 내렸던 눈으로 책을 읽는 모습이 멋지게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지은이가 행복한 책 읽기를 꺼내 들었을 때 김현과 술을 먹은 적이 있다고 던진 말은 서점 아저씨를 김현과 동급인 특별한 아저씨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를 읽으며 지은이는 지금도 가만히 서점 아저씨를 기다려봅니다. 플로베르라고 하면은 보바리 부인이 맨 처음
떠오르고요. 보바리 부인 같은 경우 되게 명작이거든요. 보바리 부인하고 이번에 새로 펭귄 클래식인가요? 그래서 플로베르의 감정교육이라는 책이 또 하나가 번역이 됐거든요. 그거 1, 2권으로 분권돼서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봄이니까 풋풋한 사랑 얘기에 한번 빠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상한 헌책방지기가 전하는 책방 이야기, 책 이야기.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입니다. 책은 보고 읽고 느끼는 것이다. 책은 그것을 만나는 사람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무한한 힘을 지닌 생명체다. 지은이가 하던 일을 접고 헌책방까지 열게 된 건 바로 책이 가진 무한한 생명력과 그 매력에 빠졌기 때문인데요. 책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숨쉬고 노래하는 공간이 궁금하다면 헌책방에 한번 들려보시는 것 어떨까요? 책 없인 못 살아. 어느 책 중독자의 고백. 스스로를 책 중독자라고 밝히는 지은이 톰 라비가 자기 개발서를 패러디해 책 중독자들의 심리와 행동 양상을 파헤치고 책 중독을 더 잘 즐기는 비법을 소개합니다. 지은이는 책 중독이 생각보다 널리 퍼져 있는 만성적인 중독이라고 말하는데요. 과연 책 중독자들은 어떤 증상을 갖고 있을까요? 우선 신체 기관인 눈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적절한 조명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읽어야 하기 때문에 나날이 시력이 떨어집니다. 물론 눈이 멀지는 않더라도 외모가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방탕하게 밤새 책을 읽은 덕분에 눈꺼풀은 도마뱀처럼 되고 엉덩이는 미시시피 삼각주처럼 펑퍼짐해지며 씻지 못한 탓에 머리카락은 밧줄처럼 뒤엉켜버립니다. 물론 생활 환경도 변화합니다. 매일 사들인 책들로 인해 방바닥, 탁자 위, 침대 옆은 온갖 책으로 넘치고 그럼에도 버리지 못해서 책은 점점 쌓여갑니다. 이사는 꿈도 못 꾸죠. 하지만 이렇게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쳐도 빠져나갈 길은 없습니다. 이미 책 중독에 빠졌으니까요. 평범한 수다쟁이 책 중독자의 수상한 책사랑. 어느 책 중독자의 고백입니다. 책 읽어주는 책 북멘토. 한 포털 사이트의 대표 카페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회원들이 서로의 독서 체험을 나눕니다. 한 해만 해도 무려 2만여 종의 단행본이 출간되는데요. 많은 책들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회원들은 함께 읽기를 통해 책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회원 호크아이는 심리학을 접목시킨 행태경제학 서적 36.5도씨 인간의 경제학을 추천합니다. 전통 경제학의 이론이 현실과 괴리감을 갖게 한다면 이 책은 경제학을 인간의 심리학적 관점에 맞춰 분석하고 다양한 케이스에서 나타난 행위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회원 오우아는 신경숙의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를 추천합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자 모든 이들의 고향인 엄마를 그린 소설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새겨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읽는 것이라고 말하는 책 읽어주는 책 북멘토입니다. 오늘 만나본 책 중독자들처럼 자유롭게 책에 몸을 맡기고 또 책들이 이끄는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면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죠. 내 손 안의 책이 그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